네, 임신 문제로 고민하던 부부가 시험관 시술을 받고 그 이듬해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이 훌쩍 지난 뒤에 시험관 아이의 유전자가 아빠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네요. 국내 유명 대학병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취재한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기자를 모셨습니다.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어떻게 된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말씀대로 국내 유명한 대학교에서 벌어진 일인데 예. 난임으로 고통을 겪던 부부가 1996년도에 한 대학병원을 찾아서 시험관 시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의사한테. 첫째는 아들이 태어났고 둘째는 딸인데. 아, 두 번 했어요? 예. 둘 다 같은 대학 같은 의사한테 시험관 시술을 받았는데 예. 그렇게 잘 아이를 낳고 고맙게 잘 키웠는데 그로부터 약 20여 년이 지나서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우연한 기회에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유전자가 하나도 일치하지 않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의료사고가 벌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된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 이게 어떻게 알게 됐냐면 부부가 예. 첫째 아들이 태어나서 5세가 5살이 됐을 때 간염 항체 검사를 위해서 소아과를 찾았어요. 예. 그때 부부는 둘 다 B형인데 아들이 A형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혈액형이? 예. 혈액형 A형이 나왔는데 그 부부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 거죠. 어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그 대학병원 의사한테 산부인과 의사한테 문의를 했죠. 예. 문의를 했더니 의사가 약간 당혹하면서 병원으로 와서 얘기하자. 진료실 와라. 찾아갔더니 그때 하는 이야기가 시험관 시술을 하면 종종 혈액형 돌연변이가 나온다. 안심하고 그냥 잘 키우시라. 당신들 아이 맞다. 시험관 시술은 혈액형 돌연변이가 나온다고요? 거짓말입니다. 하여간 그때부터 은폐한 겁니다. 하여간 그렇게 설명했다 그 의사가. 예. 그래서 이 부부는 이제 그걸 믿었던 거예요? 아, 그렇죠. 자기 아이의 출생의 비밀을 의심하는 부모는 없죠. 그렇죠. 당연히 또 의사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척척같이 믿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됐을 때 왜 너는 부모하고 혈액형이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제 다 성인이 됐으니까 예.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 주려고 그 교수한테 연락을 합니다. 선생님이 옛날에 저희한테 설명했던 돌연변이 그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아이한테 설명을 하려고요. 그 말 하자마자 그 대학 교수가 잠적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예, 그때부터 잠적이 들어가고 연락 두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 대학병원을 계속 근무 안 했어요 그러면? 2018년도에 정년퇴직을 해서 떠났습니다. 아, 예, 그렇게 됐고 대학병원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도 대학병원 역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줄 일이 없다, 해줄 게 없다, 잘 모르겠다, 관련 기록도 없다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면 예. 다른 사람의 정자를 가지고 지금 시험관 시술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고의인지 과실인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타인의 정자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게 그러니까 설령 100번 양보해서 실수라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아이가 5살일 때 왜 혈액형이 달라요라고 찾아가서 물었을 때 그때라도 바로 잡거나 정확히 설명을 해주고 했어야 되는데 속였다. 예. 부부가 가장 분노하는 게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그때 진실을 알았으면 우리가 뭐 어떻게 뭐 아이를 바꿔달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잘 키웠을 거다. 되게 어렵고 소중하게 낳은 아이기 때문에. 근데 그로부터 무려 20년 동안 속여왔고 대학병원 역시 검증에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부가 상당히 불쾌하고 가장 크게 충격을 받는 부분입니다. 바로. 잠깐만 여기서 하나만 아까 지금 시험관 시술로 태어난 아이가 둘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박상규 기자 말씀하신 첫째. 첫째 아들. 둘째는요? 둘째는 다행히 부모하고 일치를 합니다. 혈액 일치하고 유전자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담당 교수는 잠적을 해버렸고 일체 연락 안 받고 모든 모르는 번호는 다 차단하고 안 받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찾았죠. 아, 찾았습니까? 약 8개월 동안 추적해서. 취재를 했습니까? 해당 교수를 취재했죠, 당연히. 뭐라고 하던가요, 그 교수는? 저희가 이제 8개월 동안 이 교수를 찾아서 어쨌든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이 교수니까 저희가 찾아가서 물었죠. 물었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 산모, 그 여성분의 부부 아내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분이다. 내가 20년 동안 진료를 해줬는데 기억이 난다. 아주 좋은 분이다. 근데 시험관 시술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는 게 없다. 아니 어머니는 기억하는데 또 시술은 기억을 못 한다고요? 예.
시수는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이제 와서 뭘 어떻게 검증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만났잖아요. 예. 그럼 완전히 의료계는 완전히 떠났습니까, 이 교수는? 이 교수는 현재 뭐 개업의로 활동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어쨌든 지금 은퇴해서 자택에서 편안히 그래요? 사시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좀 약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예. 이제 그래서 부모는 그러니까 이 교수한테 연락했는데 연락이 두절됐고 예. 병원은 찾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원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사실 안타깝게도 철저한 은폐와 좀 사실 검증에 나서지 않는 책임 없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일단은 자기들도 해당 교수와 연락이 안 된다. 해당 교수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검증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워낙 오래된 일이라 당신의 의료 기록도 없다. 미안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취재한 결과 이 역시 거짓말입니다. 의료 기록이 있습니까? 의료 기록이 있습니다. 저희는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어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부가 의료 기록을 최근에 뗐어요. 분명히 존재해요. 저희가 따로 어떻게 다른 방법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당사자는 뗄 수 있어요. 당사자만이 뗄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가서 뗐습니다. 원무과에서. 그러면 대학 병원 측도 발뺌, 예. 담당 그 교수도 발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현재 이 부분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일단은 2023년도 작년도 봄에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그 교수와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이미 제기했습니까? 예. 아직 판결은 안 나왔고. 판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어때 이거 소멸시효 이런 건 없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해결할 방법이 좀 굉장히 난망한데요. 예. 이게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에서 소멸시효가 사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그리고 그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지 3년 내에 제기해야 되는데 이런 의료사고 같은 경우는 사실 예외로 좀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일각의 좀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부 역시 거기에 기대고 있죠. 그래요? 예. 자, 정리를 하면 그러면 최소한 그 아이의 혈액형이 달라가지고 찾아갔을 때 최소한 그 시점에서는 담당 의사가 정확히 진실을 얘기해 주었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 도리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때 이미 기만 행위가 이때 성립이 됐다, 속였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뭐 기만하고 속인 거가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때부터 좀 약간 의료적인 좀 윤리가 위반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이 교수가 시험관 시술을 한 그 대상이 이 부부만은 아닐 거 아닙니까? 예, 그 해당 대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대학교 이름을 공개하지 못해서 좀 답답한데요. 예. 그 해당 대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이 교수는 그 근무하면서 약 1,000건의 인공 시술을 성공시켰다라고 좀 공개돼 있고 대한민국에서 요즘 인공 시술이라든가 시험관 시술이 생소하던 시절부터 아주 좀 선구적으로 그 일을 시행했던 사람이고 해당 분야에서 아주 권위적인 사람입니다. 예. 근데 아무튼 그러면 다른 그 부부에서 어떤 의심 사례나 이런 게 아직 뭐 나오거나 제기된 건 없는 겁니까? 충분히 이거는 다른 피해자가 존재할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과실이든 고의든 간에 정자가 바뀌었다고 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해당 부부의 그렇죠. 정자가 그 정자가 어디서 나왔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예. 일단 그럼 문제 제기를 한 부부의 정자는 어디로 갔으며 이 정자가 또 다른 부부에 쓰였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 부부가 그러면 수정에 성공하고 임신에 성공했으면 그것도 문제고 실패했어도 그것도 책임이 있는 거죠, 병원에. 근데 병원은 손 놓고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게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뭐 빈번하지는 않지만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사실. 세계 곳곳에서요? 그렇습니다. 미국, 캐나다, 뭐 네덜란드, 일본 그런 데서 종종 벌어지고 있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에서 만들어졌죠, 다큐멘터리고. 뭐 자녀가 94명이 나오고, 네덜란드에서는 40명이 나오고. 그럼 이때 그러면 그 해당 국가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해당 국가에서도 이제 그 각 나라의 법률에 따라서 조치가 다르긴 한데요. 이 역시 각 나라에서도 소멸시효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각 대학마다. 예. 그렇죠. 여기서 이제 답답해지는 거네요. 그러면 이 의사 교수는 이거저거 다 떠나서 직업 윤리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일단 직업 윤리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의료계에서 이 소멸시효 문제를 어떻게 적용할지가 크게 좀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을 적용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이 아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해야 되나? 내가 10살 때 사건 발생 10년으로 하면 10살인데 10살 때 제가 지금 그 여쭤보는데 예, 이 예. 아이는 예.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이 사건이 진실이 드러난다고 해서 우리 가정 해체되는 일 없다. 나는 우리 키워준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건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진실 규명해야 된다. 네. 그것이 한국의 병원과 의사의 윤리이자 책임이라 생각한다. 꼭 진실을 밝혀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러면 지금 이거 법을 지금 손봐야 된다는 얘기로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소멸시효에 대해서 좀 너무 답답하게 적용하는 것보다도 의료계의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시험관 시술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 곳곳에서 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시험관 시술, 인공시술 과정에서 이 관리의 네. 문제가 좀 더 좀 명확하고 좀 딱딱하게 좀 적용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상규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우리 정치권이나 의료계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되게 많겠네요. 그렇죠. 과거에는 뭐 아이가 친생아실에서 아이가 뒤바뀐 게 드라마 소재였다면 이제는 그런 뉴스가 안 나오죠. 왜냐하면 관리 감독이 철저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작 뒤바뀌는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회에 던지는 큰 문제 제기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오늘 인터뷰는 좀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